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수의사 외과부원장 권기범. 내과부원장 전성권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인데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한 번씩 갔다 오는 그 군대. 그러면 이 수의사들은 군대를 과연 어떻게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또 저희는 둘 다 이제 공중방역수의사라는 공방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토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희 수의사, 그러니까 그 수의대생들은 주로 군대를 어떻게 가는지 아시나요? 네, 군대는 여러 방법으로 많이들 갑니다. 일반 다른 학과들처럼 현역으로 입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대체 복무를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을 건데요. 우리 6년 동안 학교를 다녀야 되는 수의대 특성상 학기 도중에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쉽지 않죠. 부득이하게 유급을 하신 분들은 끌려가시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무사히 다 6년 마치고 동안 네. 졸업을 하고 갔다 왔기 때문에 네. 그럼 주로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오늘 얘기할 대체 복무들 혹은 이제 장교들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의 장교, 두 번째는 공중방역 수의사라고 하는 대체 복무가 될 겁니다. 수의 장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직접 갔다 온 건 아니지만은 군부대에서 근무를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다음에 공중방역 수의사 같은 경우는 의대 의사 선생님들이 가시는 공중보건의사에 해당하는 것들이 될 겁니다. 공보의 선생님들께서는 보건소에 일을 하지만 저희는 검역원, 그다음에 연구소, 그리고 시군청에서 방역 업무를 주로 많이 수행합니다. 그러면 혹시 공중방역 수의사랑 수의장교 몇 대 몇으로 가시는지 알고 계실까요? 보통 이거는 수의대생들이 있으면 그분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으로 수의대 입학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저희 형님들 분들 계신데, 그분들은 대체 복무라기보다는 이미 군대를 마치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만약에 군대를 갈 남학생들이 20명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물론 학번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희 학교에 얘기를 해보면 보통은 15% 정도는 현역으로 중간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아는 일반 군대, 근데 저희는 또 수의대에 다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수의병이라든지 식품 검역 업무를 하는 그런 데로 이제 배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중에, 그러니까 15%는 현역을 가고 나머지 85%, 그 중에서 10% 정도는 이제 수의 장교로 근무를 하고, 나머지 그 85% 중에서 90%는 사실 대부분 차지한 거는 공중방역 수의사라는 공방수로 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공중방역 수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그렇죠. 그때 그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전에 경상남도 합천군이라는 곳에서 그렇죠. 같이 공방수를 진행했는데, 사실은 저희 권 원장님이랑 저는 학교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달랐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는데요. 저희가 합천군에서 같이 처음에 만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희 권 원장님은 합천군청에 근무를 하셨고, 저는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 합천에 있는 북부지소에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만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첫날에 그렇죠. 네, 만나서 술만 많이 먹었던 그렇죠.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 같은 합천군이라는 곳에 근무를 했지만 저희가 시군에 있던 공중방역 수의사였고, 저는 연구소에 있던 공중방역 수의사였는데, 제가 이 시군에 대해서는 제가 근무를 해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혹시 어떤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셨을까요? 군청에 있으면 상당히 많은 업무를 맡아서 해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같이 일하는 수의직 선생님들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같이 축산직 선생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합천군 같은 경우는 방역 업무가 메인이었고요. 방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요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조류 독감이라고 하는 것들, 아니면 구제역 이런 것들 때문에 결핵도 있었고 브루셀라 이런 것들도 많이 나갔었죠. 그거 하고 살처분 이런 업무도 많이 나갔었고요. 소독물에 관련된 업무도 하셨죠? 이제 광견병 같은 경우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보니까 백신들 나눠주고, 같이 계시던 공수위 원장님, 잘 계시나요 원장님들? 공수위 원장님들하고 함께 같이 근무를 하면서 재밌는 일도 많았습니다. 군청에 있으면서 일도 힘들었지만 많은 일이 있었죠.
전성권 원장님께서는 혹시 어떤 업무를 하셨을까요? 저는 시군이랑 다르게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환경이 달라요. 왜냐면 권 원장님께서는 아마 수의직이라니까 수의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가 사실은 명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저희 연구소에는 근무하시는 대부분이 수의사 선생님이시고 이제 그 선생님들이랑 같이 저희가 한 업무는 첫 번째로는 축산 위생 업무. 축산 위생 업무가 뭐냐면 도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축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주로 진행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방역과 관련된 일로는 소라든지 돼지, 오리 이런 이제 동물들이 어떤 검사를 해야겠다 아니면 전염병을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출동을 해서 혈액을 채취하고 그거를 검사를 하는 일을 주로 했던 것 같고 사실은 업무 특성상 출장을 정말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저기 창녕의 도축장에도 근무를 해봤었고 그다음에 연구소에 있을 때는 저기 뭐 거창이라든지 함량이라든지 그쪽 일대를 주로 시골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우리 오리 친구들 그리고 돼지, 소 친구들을 주로 체열을 많이 하고 검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현장직에 가까운 그렇죠. 업무들을 수행. 거의 뭐 컴퓨터를 하기보다는 사실 운전을 한 시간이 거의 하루의 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한 4시간 정도 운전한 것 같아요. 운전 스킬은 그때 다 늘어서.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사고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공방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장단점이 있으실까요?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죠.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극명한 게 장점은 일단은 월급이 일반 병사들에 비해서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규정에 준해서 네. 월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근무할 때는 중위 월급이었죠. 그렇죠. 중위 중위 월급에다가 수당들이 나오는 그렇죠. 정도가 될 거고 다른 기타 초과 수당이나 이런 것까지 더하면은 적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생활하기는 나쁘지 않은 그런 정도의 월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전 원장님보다 더 받았습니다. 제가 훨씬 적었습니다. 수당을 제가 조금 더 그렇죠, 받아서. 그렇죠. 네. 이게 시군과 이제 연구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단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길 수도 있다는 거.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도시나 이런 부분에서 멀지 않았는데 멀리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렇죠. 울릉군 선생님들, 그렇죠. 전라남도 저기 땅끝마을 네, 진도 그렇죠.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조금 외로우실 수는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교고지 수당이 있으니 화이팅. 전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뭐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권 원장님 하신 말씀도 다 같이 공감하는 바인데 첫 번째로는 월급이 나온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저는 좋았던 게 수의사로서 저희가 사회 진출하면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소동물 수의사 저희가 하고 있는 소동물 수의사도 마찬가지고 대동물 수의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많은 부분을 찾아오고 계시는 공무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간접적으로 그때 소동물은 직접적으로 겪어보지 못하겠지만 연구소에 있으면 대동물을 하시는 분들을 주로 많이 만났고 그다음에 공무원을 하시는 분도 저희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직접 거기에 발을 담그지 않으면서도 간접 경험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여기에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이쪽에 가서도 일을 하고 하면서 나는 이쪽을 해야겠구나 나는 이쪽에 조금 더 적성이 맞구나 또는 나는 이쪽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동물은 제가 소가 너무 무서워서 한번 치일 뻔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정말 그 500kg짜리가 다가오면 그 공포감이랑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은 물론 권 원장이 말씀해주신 기간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이제 2개월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공중방역 수의사로 근무하는 36개월 이제 합하면 37개월 거의 37개월인데 요즘에 이제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시간이 되지 않으십니까 너무 길어서 사실 그 부분이 조금 큰 단점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공중방역 수의사들이 근무지가 이렇게 전국에 다 뿔뿔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격오진 것 같아요. 그 시골이라든지 산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왜냐하면 저희가 수행하는 업무들이 주로 산업동물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전염병들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아니면 구지역, 뭐 결핵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산업동물 시골에서 다 키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근무지가 사실 대도시나 정말 도심이 아니라 시골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수의사 선생님들께서 시골에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갑갑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도시에도 뭐 보건환경연구소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가 있는 이 대구에서도 구청이나 이런 데 아마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좀 소수이고요. 나머지 사실 대부분은 주로 시골에 근무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공중방역 수의사에 대해서 계속 장단점이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시절을 돌아봤을 때 어떠셨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고 저는 군청에 근무를 하면서 공중방역수의사협회 회장도 같이 그쵸. 수행하느라 사실 좀 많이 바빴는데요. 그래도 그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해볼 수 있는 산업동물 그때 같이 함께 일했던 공수위 원장님들도 함께해서 좋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함께 했던 공무원분들이 되게 좋았었어요.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고 그렇죠. 일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은 나름 배려도 많이 해주셨고 함께 같이 일할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고 합천군에 한 번씩 이제 놀러도 갈 일이 생겼다는 거 그런 것도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다시 선택을 한다 해도 공방수를 가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추운데 소똥밭에서 그쵸. 부르고 해서 오리 쫓아다니고 그렇죠. 닭 잡으러 뛰어다니고 그랬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좋은 추억이 아닌가 그쵸.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서는 저는 이제 합천에 있다가 이제 근무지를 변경해서 이제 다시 통영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저는 이제 근무를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 하고 이제 두 군데에서 이제 실시를 했는데 돌이켜 보면 그 함께 일하시는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이 다 좋았고 돌이켜 보면 다 괜찮은 분들이랑 좋은 추억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뭔가 전염병이 터지거나 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돌이켜 보니 어쨌든 저희가 대한민국 남자라면 한 번쯤은 가야 되는 군대를 저희가 수의사 면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라고 이제 국가에서 이제 배려를 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저의 일을 하면서 제 이 면허증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 일도 하고 저 이제 그 복무도 같이 하는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해 보면 참 괜찮은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렇게 공중방역 수의사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이 유익하셨을까요? 궁금증이 있었던 분들이 가끔 저희들도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호자님들이 한 번씩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사실 이 공중방역 수의사에 대해서 다들 모르시기 때문에 수의사들은 군대를 과연 어떻게 가고 그리고 공중방역 수의사들은 어떤 업무를 하고 하는 시간을 오늘 알아봤는데 그래도 보호자님들께서나 이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 공중방역 수의사 여러분들은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